그 최종림 선생의 그 암살 영화 때문에 상당히 충격 많이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글 쓰는 분이나 어떤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최종림의 암살 그 판결을 보면서 이런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필히 좀 만들어 놔야지만 되지 않을까. 일의 누룩 전쟁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설명정이 있는데요. 공춘길의 누룩 전쟁은 이렇게 기획 및 저작권 일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2년 시작했고 2006년도에 다큐를 일부 제작해서 막걸리 명가 순례라는 제목으로 뒤에서 촬영하니까 다큐멘터리를 옆으로 만들어서 네, 그걸 일본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기 전에 막걸리 명가 순례 실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어서 일본에 방송이 되었고, 일본에 방송된 이 내용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많은 충격을 줬고 영감을 줬습니다. 잠시 그 화면을 실제 방송된 내용을 보고 가겠습니다. 그 종균과 재료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몇 세대를 거치면서 토속주로 만들어 온 명가들의 술 도가를 찾아가 보면은 오래된 누룩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누룩방들은 고치지 않고 허름한 옛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외부인들의 출입도 엄격히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방에서 살고 자라는 종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균이 특별한 재료와 만나서 특별한 알코올을 만들고 거기서 그 깊은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토속성이 한국 음식에 깊은 맛을 낸다는 생각에서 그 현장들을 찾아봅니다. 네, 실제 지금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진행을 맡으신 주인공이 나와 계신데요. 이게 2008년도에 일본에 방송이 됐고, 일본의 그 누룩 막걸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주인공 이름이 나왔습니다. 국춘길. 이 영화의 얘기는 픽션과 논 픽션을 믹스한 겁니다. 실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도 들어있고, 금정산성에 있는 마을 사람들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과 누룩 막걸리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떠도는데요. 이걸 모두 사실에 입각해서 과학적 데이터등 자료를 근거로 해서 픽션과 논픽션의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은 그 불탄 주인공 어머니 할머니가 그 불타 죽은 방을 개조해서 만든 누룩방인데요. 네, 삼수변에 깊은 고리 하나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 깊은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충자입니다. 네, 또 물이 있습니다. 흙이 있고 구멍이 있고, 흙 속에 물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물, 참 맛있는 물, 길자입니다. 그 다음 사람 손이 많이 갔죠? 누룩국자, 국충길. 사람 이름? 막걸리 이름? 네, 사람 이름입니다. 1950년 4월 15일생입니다. 50년은 6.25 동란, 그리고 4월 15일은 지금부터 425년 전 주인공 국춘길이가 태어났던 부산 동래 온천 일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 조선을 침공하면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래 산성에 와서 동래 부사 송상인에게 협박합니다. 길 비켜라. 싸우기 싫거든 길 비켜라. 이럴 때 동래 부사 송상인은 맞짱 뜹니다. 죽어도 못 비킨다. 그랬던데 이 국춘길의 이 출생일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받습니다. 헛된 세월을 보낸 듯하나 그 안에 이득과 재물이 다 모여있는 사주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주인공은 힘들게 살지만 저는 이 사주를 보고 용기를 내고 얘기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이 누룩술 때문에, 누룩 막걸리 때문에 폐가 망신당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어머니 밑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손이 모자라서 어머니를 돕니다.
그러던 중에 국춘기리가 누룩 막걸리를 좀 만들까 싶었는데 경제성이 월등한 일본국 즉 입국이 들어와서 5배 이상의 생산이 많아지고 생산 단가는 저렴하고 그 막걸리 인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춘길은 떠돌이 신세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수많은 막걸리를 만납니다. 이 많은 막걸리가 전부 입국 방식 가와치균입니다. 건과류로 안주가 되는 탄산 음료 타입의 막걸리 결코 한국의 토종 누룩 막걸리 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누룩 막걸리를 포기했던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시 결심을 합니다. 전국 막걸리를 모두 다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재기 결심을 합니다. 잠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 10년간 국내 막걸리 동태를 쭉 봤더니요.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2011년도에 저렇게 꼭지점을 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230억 원입니다. 왜 저렇게 꼭지를 쳤을까요? 그 전에 정은숙의 막걸리 작가가 일본에 한국의 막걸리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막걸리 먹는 게 나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 2012년도에 수직 강화를 하죠.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의 막걸리가 알고 보니까 일본 막걸리였다. 이게 밝혀지면서 급락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주인공 국춘길은 다 알고 있었고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춘길은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국춘길의 이 누룩 고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다큐멘터리 그 드라마를 보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겁니다. 바로 아즈마 다무라. 엄청난 식품업계 대부입니다. 일본의 대부, 식품업계 대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야죠. 일본 거국이라던 그에게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어머니 유언을 받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복금의 인종 때 받은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집을 찾아가는데 그 유언은 복금적 자신의 어머니의 잃어버린 꿈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저 사람의 이름입니다. 동전촌이라고 하지만 저 동은 일본 사람들은 토 또는 히가시라고 발음하는데 이 사람은 아즈마라고 했습니다. 저 이름에 이 사람의 비밀도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국을 찾아와서 누룩 막걸리에 투자하겠다고 할 때 생수 한 병 값이 막걸리 한 병 값을 추월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은 제정신인가 의심이 가죠. 자, 우리의 주인공 국춘기를 만나러 운명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적산가옥 동네 별장입니다. 여기서 국춘길과 아즈마 다무라가 만납니다. 아즈마 다무라는 조선 누룩 막걸리로 혁명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주인공은 누룩의 역사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즈마 다무라는 누룩의 혁명을 제안하는 것은 내가 투자하겠다는 뜻이고 춘길은 생뚱맞게 누룩 역사를 얘기한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네 별장에서는 1960년 1월부터 7월 그 사이에 군사령부 사령관 소장 박정희 소장이 여기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아즈마와 춘길이가 누룩 막걸리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춘길이가 아즈마 다무라의 제안을 역사 얘기로 맞장구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군에게 싸워 죽어도 길은 못 비킨다고 한 이 전쟁에서 조선군 희생자는 3,000여 명에 달했고 생포되어 끌려간 병사만도 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은 모조리 죽여버리거나 가져가 버렸습니다. 전쟁 개시 불과 2시간 만에 벌어진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국춘길은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그것, 바로 누룩 귀신이었습니다. 이 누룩 귀신 코지온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이때 아즈마 다무라가 박장대소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국춘길이가 생뚱맞은 얘기할 때 동네 산성 동네 마을 아주머니들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벌써 아주머니들이 일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거액을 들고 나타난 이 사람, 누룩공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평생을 저렇게 큰 돈을 만나볼 수도 없는데, 또 이 아주머니들은 몰래 누룩을 팔다가 경찰서로 불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 전부 다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기에 돈다발 얘기가 들어지니까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이 아주머니들은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업고 갑니다. 그러나 장날에는 이 아기 업은 모습이 위장이 됩니다. 이렇게 누룩으로 위장해서 팔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머리에 이고 있지만 실상 저게 전부 다 누룩입니다. 걸리면 10배 이상 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자, 어떤 아주머니는 배짱 좋게 아예 밀주를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 장에 팔러 나갑니다. 이랬던 아주머니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룩방에서 현재 용어로 가다를 뜨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돈이 뱅뱅뱅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남자의 주인공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남자 주인공의 그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다무라의 어머니 복금여사, 또 하나는 춘길의 어머니 소분여사입니다. 이 두 분은 또 누룩 막걸리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신분으로 크게 가업을 일으킨 다무라의 어머니, 그는 5대째 조선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누룩 막걸리를 만들다가 조선의 신분이 탈로나서 관동 대지진 때 길거리에서 참살 현장을 목격합니다. 갑오 1호 사발을 아들 아즈마 다무라에게 물려주면서 유언을 남기고요. 이분도 똑같은 사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발을 통해서 숨겨진 역사가 밝혀지는데 잠시 그 사발을 볼까요? 네, 사발하는 사발잔으로 누룩 막걸리 마시면서 위안을 얻고 마음의 고향으로 여행 간다라고 아즈마 다무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볶음 여사의 막걸리 사발잔, 이 사발잔은 아즈마 다무라 어머니와 다릅니다. 집안의 슬픈 역사를 담은 사발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희망이 담길 거라고 믿고 춘길 어머니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아온 사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발은 한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석태와 민태 두 형제가 각각 나눠갔습니다. 민태는 일본으로 건너올 때, 석태는 산성으로 들어올 때 갖고 온 것인데, 이 사발의 용도는 누룩 막걸리를 만들어서 첫 술을 마실 때 시음했던 그 잔이었습니다. 누룩 막걸리는 성분이 섞여있는 다른 잔으로 마시면 맛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철학이 담긴 그런 사발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즈마 다무라 어머니 복금 여사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아들 다무라에게 사발을 건네주며 남긴 유언 속의 진실, 그것은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때 거리에서 민간 경찰, 즉 자경단들이 스스로 조센징, 이걸 줄여서 센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센징을 색출해서 저렇게 거리에서 무참히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외모로 봐서는 일본인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로 조선인을 구분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15원 50전, 주고젠 고주젠,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발음이 서툴면 찔러 주겠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 사람들도 저 발음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의문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의문의 물을 마시게 하고 표정이 그나 하면은 조센징 바로 찔러주겠습니다. 의문의 물은 뭘까요? 저들이 썩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막걸리였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 복금 여사는 자기가 아버지가 누룩 막걸리를 만든다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평생을 후회하며 삽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고요. 자, 소분 여사 춘길의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불타 죽었습니다. 누룩방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남편은 지병으로 양조장 갖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자신은 밀주를 만들어서 팔려다가 경찰서, 세무서 단속에 걸려서 유추장 신세를 밥 먹듯 하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죽음과 남편의 못 이룬 소망을 위해서 춘길에게 모든 걸 가르치는데요. 정말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9년 대통령령으로 단속이 해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힘든 삶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아즈마 다무라가 큰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춘길과 소부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이후는 누르키술과 자기가 일본에 가면은 매국노 소리 들을까 봐서 안 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아즈마 다무라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실행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성사되지 못함을 걱정하는 통역인 김씨가 이 성사되지 못하면 자기에게도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음모를 꾸밉니다. 춘길 공장에서 누룩 만드는 복선이를 이용해서 춘길의 비밀 정보를 배워라. 조건은 그 액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선 여사는 춘길 서랍에서 노트를 끄집어내고 촬영하는 데 성공하고 복사품이 아즈마 다무라에게 건넸습니다. 아즈마 다무라가 읽어보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특수문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씨는 분명히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막걸리 명인으로부터 가져왔다는 이 장부 안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전화가 딱 걸려옵니다. 국춘길이가 만나자고 합니다. 아즈마 다무라는 이제 내 제안을 받아주는가 했더니 웬걸요. 국춘길이가 아즈마 다무라를 만나고자 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저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서랍을 건드렸다. 위치가 바뀌어있죠. 나는 이렇게 항상 올바른 옷 넣는데 저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아즈마 다무라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궁금했던 샤프, 우물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때 아즈마 다무라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가 나한테 건네준 것인데 이게 그러면 저 사람 걸 훔쳐왔단 말인가? 분노하고 있을 때 또 다행히 국춘길이가 설명하는 이 비밀스러운 기호를 들으면서 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물정자는 열 십자가 두 개 겹쳐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 이 얘기는 국춘길 얘기입니다. 이 하나는 동네에서 십리길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10가지 우물을 길어와서 이 물로 어미술을 만든다 이거죠. 동네 십리바퀴로 나가서 10가지 우물을 길어와서 어미술을 만들 때 사용되는 물이다. 우물은 이렇습니다. 동네 십리바퀴를 나가면 여러 가지 우물이 있습니다. 물 맛이 다릅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 한 지역에 태어나면 이 우물 하나만을 먹습니다. 풍토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춘길은 왜 이 10가지 우물을 십리밖에 나가서 길어오는 것을 작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릴 때의 이야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제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할머니가 누룩방에서 불타 죽은 뒤에 마당에 앉아서 울면서 할머니 얼굴을 바닥에 그렸습니다. 지나가는 스님이 기도를 마치고 지나가는 스님 이걸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야, 네가 지금 그린 기가 글로 쓴 기가? 어린 춘길이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얼굴요. 허허, 할머니 얼굴 내가 볼 때는 할머니 얼굴이 아니고 병 고치는 의사 할 때 그거 있잖아. 할머니 입술 모양이
항아리 유자, 술 유자 그거네. 춘기라, 옛날에는 사람이 아프면 술로 병을 고쳤다 해서 저런 글자가 나온 긴데 니는 어째 그걸 그림으로 그렸노? 이때 춘기를 얘기합니다. 스님, 거짓말입니다. 할머니 술 때문에 죽었고 아버지 술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술로 병 고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춘길이 어머니가 아파 몸져 누웠습니다. 춘길이가 먼 이웃에게 한약을 구하러 갑니다. 한약을 구하러 갈 때 그 아저씨가 춘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춘길아, 니 갈 때 여러 동네 우물 길어서 그 물로 탕약을 다리거라. 와요. 그래, 여러 가지 우물로 다리면 풍토병도 없어지고 그게 명약이 되는 기다. 이 얘기를 듣고 춘길이는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우물을 길어서 어머니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정말 꿈같이 어머니 병에 싹 났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믹서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까요? 국춘길은 아시다시피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러한 춘길의 이 철학이 완벽한 과학적 데이터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깊은 오픈 홀웨어 되는데 이런 시추봉을 뚫어서 깊이 들어갔습니다. 시추봉을 빼면 저렇게 되지만 원래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울릉도 성인봉입니다. 그리고 건정, 우물이 맑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물이 고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우물, 그 다음에 모래와 자갈 틈을 비집고 나온 물,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우물, 저 우물이 문제의 우물인데 저걸 많이 마시면 풍토병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지형을 딱 가지고 있는 곳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빨간 원을 보십시오. 바다에서 유입된 물, 또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물, 이렇게 만나는 지형이 대한민국에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완벽한 곳이 주인공 국춘길이가 살고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를 듣는 순간 아즈마 다무라는 탐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분노합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내가 훔쳐야 되겠느냐. 바로 현장에서 아즈마 다무라는 유체 이탈해서 호텔 숙소로 날아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내가 남의 기술을 훔치는 도둑인가? 왜 나를 이렇게 망신시켰나? 누구한테 고함칩니까? 바로 김씨한테 고함칩니다. 용서해줄까요?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아즈마 다무라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던져주는 이 무기와 키 자신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결할 만큼 중대한 사건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즈마 다무라는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즈마 다무라의 어머니 신념, 부정한 손으로 음식 만들지 말라 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것 아즈마 다무라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늘에서 돈벼락을 받았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을 더러운 물을 마시는 더러운 조선징, 더러운 썩은 내장을 먹는 조선징, 이래서 욕을 했던 것입니다. 저 고기의 부산물들, 내장, 일본 사람은 더러워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충 아즈마 다무라의 어머니 복금 여사는 저거를 깨끗이 손질해서 팔았습니다. 곱창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호르몬, 이것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비록 일본 사람들은 더러운 조선징 그랬지만 이 어머니는 손과 몸과 마음까지도 깨끗이 정하고 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었을 때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부정한 손으로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을 이 아즈마 다무라가 이제 어머니 말씀 따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더러워진 영혼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영혼 처형식을 단행합니다. 비로소 국춘길의 자리를 훔쳐온 것을 영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성공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즈마 다무라는 눈물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발 누룩 막걸리를 마실 때 어머니의 표정을 얘기해 줍니다. 어머니는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누룩 막걸리를 마실 때 어머니는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누룩 막걸리를 마실 때 어머니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여행 간다 그랬습니다.
실제 조선 피를 받았지만 수백만 명의 일본 국적 한국인, 이거는 넌픽션입니다. 일본에서 수백 년 살면서 한국인을 고집하는 일본인, 그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룩 막걸리를 마시면서 위로받는 어머니를 보면서 일본 속에 살아가는 이 한국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찾아주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유언을 남겼던 것인데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춘길에게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리의 주인공 춘길은 요지부동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춘길이가 들어줘야 되는데요. 여전히 춘길은 특별한 지형 조건, 신비한 물 환경, 그리고 복제 불가 누룩귀신 얘기를 들먹이면서 아즈마 다무라의 청을 또 거절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아즈마 다무라는 그 신비의 어머니가 준 사발을 들고 춘길의 어머니와 셋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별의 술잔을 나눕니다. 놀랍게 그 사발잔을 어머니가 보면서 바로 이 두 사람은 200년 전에 석대 민태의 자손임을 확인합니다.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부산 바다를 건너서 가고시마, 200여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 사실이 저 사발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현재 아즈마 다무라는 가고시마에서 엄청 돈을 벌어서 유명한 기업가가 되었지만 그 근본 바탕은 어머니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자, 춘길은 그래도 이 누룩 막걸리는 가져갈 수 없다, 누룩 기술은 가져갈 수 없다 얘기할 때 아즈마 다무라는 수긍합니다. 환경 조건들이 일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즈마 다무라 어머니는 처음 일본에서 태어나도 마음의 고향이 없는 일본 속 조선인을 위해서 누룩 막걸리 성지 조성에 전액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자.